네, 지난 시간에는 미분계수에 대해서 배웠었고, 이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접선의 기울기는 접하는 점의 x가 달라지면 바로 그 값이 달라지게 되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계수도 접하는 점의 x에 대한 하나의 함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함수 fx를 x의 제곱으로 정의를 했을 때 x의 값이 1, 2, 3, 4와 같이 변해 나가면 함수 값은 당연히 1, 4, 9, 16으로 변하게 되겠죠. 이와 같이 1에서의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2가 되고 2에서는 4가 되고 3에서는 6이 되고 4에서는 8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어떤 임의의 x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함수 값은 x를 제곱한 것으로 정의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 도함수는 이 x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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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를 한 것과 같으니까 일단 이 x, 임의의 점 x에서의 미분계수는 그거의 2배의 값으로 정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EX를 바로 이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해서 이것을 도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함수 fx로부터 파생되어진 또는 도출되어진 또 다른 함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이 도함수의 정체는 임의의 점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미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계산하는 방법을, 미분하는 방법을 미분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기는, 도함수를 표기할 때는 fx는 원래 함수고 여기다 프라임을 찍어서 f'x라고 하고, 이거의 의미는 원래 함수로부터 얻어진 미분계수를 구하는 함수, 도함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fx 대신에 y를 써서 y'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d, fx, 그 다음 밑에 dx 이렇게 쓰기도 하고, fx를 옆으로 좀 빼서 dfx, dx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 fx 대신에 dy, dx. 참고로 이렇게 프라임을 찍어서 도함수를 표시하는 방법은 라그랑쥬 표기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d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라이프니츠 표기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함수를 수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똑같습니다. x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니까 임의의 점 x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한다. 그래프가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고 점을 2개 찍어야겠죠. 자, 여기 있는 점은 정점, 이쪽에 있는 점은 동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x라고 나서 이 x를 변수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어떤 임의의 점 x라고 정해 놓고 여기는 이제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로부터 x의 값이 h만큼 떨어진 곳에 해당하는 점을 하나 찍고, 그 점에 x는 바로 이 x로부터 h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x 플러스 h라고 일단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은 fx 플러스 h라고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구간 x에서 x 플러스 h 이 사이의 구간의 길이가 바로 h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함수값 델타 y죠. 델타 y는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h분의 바로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라고 쓸 수 있고, 이 구간의 길이 h를 무한히 0으로 보내게 되면 바로 이 동점이 이쪽으로 쭉 이동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x가 변수가 아니라 바로 이 h가 변수라는 겁니다. 이 h에 의해서 이 점이 동점이 되어서 이쪽으로 쭉 다가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f'x 도함수죠. 임의의 점 x에서의 미분 계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x의 변화량 h분의 그 다음에 y의 변화량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런데 h를 무한히 0으로 보낸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점이 임의의 점 x에서의 순간 변화율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도함수를 수식으로 나타낸 표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점을 2개 찍고 여기는 x, 그 다음에 fx,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새로운 변수 하나를 도입을 해서 t, ft라고 놓습니다. 여기에서 x는 변수가 아니고 이 t가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요 점의 x와 이 점의 x는 각각 x하고 t니까 바로 x의 변화량은 t 빼기 x가 되고, 그 다음에 y의 변화량은 ft-fx가 되겠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x는 상수로 봐야 되고 이 t가 변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t의 값을 무한히 x쪽으로 보내게 되면 바로 이 점이 점점점점점 요 점으로 근접해 나가면서 바로 x라는 곳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f'x는 t를 무한히 x로 보낼 때 x의 변화량 t 빼기 x분의 ft-fx 이와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그 2차 함수에 대한 도함수가 정말로 ex가 나오겠는지 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세팅을 이렇게 해야겠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무의 점 x, fx를 하나 찍고 여기는 정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로부터 h만큼 떨어진 곳에 이 점에 대한 x좌표를 x 플러스 h, 그 다음에 y값은 fx 플러스 h라고 놓고 x의 변화량은 바로 h 분의 그 다음 함수값의 변화량, y값의 변화량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때 h를 무한히 0으로 보낸다. 자, 미분을 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바로 요 점이 이쪽으로 쭉 와서 이 근처 x라는 이 근방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 자, 근데 이 함수가 바로 x의 제곱이죠. 그래서 fx의 x에 x 플러스 h를 넣어서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 fx,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전개를 해서 x제곱 빼기 x제곱은 사라지고 2hx 그 다음에 h의 제곱이 남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이 이렇게 약분이 되죠. h끼리 약분이 되고 이 부분은 약분시키면은 h가 남게 되는데 결국 h는 0으로 가니까 이 전체에 대한 극한은 2x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로 이무의 점 x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 계수는 바로 그 x에다가 2배를 하면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2x가 원래 함수 x제곱에 대한 도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똑같은 건데요. 변수를 이제 t로 하나 잡아서 이 t가 무한히 x로 다가가게 되면 x의 변화량은 t 빼기 x가 되고 그 다음 ft-fx 이게 y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아까 x의 제곱이었으니까 x제곱에 x에 t를 넣어서 이 부분을 인수분해를 한 후에 정리하면 t 플러스 x가 됩니다. 근데 t가 점점 x로 다가가게 되면 x 더하기 x에서 바로 2x 이렇게 해서 도함수를 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x의 n승이라고 하는 이러한 다항함수의 도함수하고 그 다음에 상수함수의 도함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x의 n승을 미분을 하게 되면 바로 여기 n차죠. n차. 이 n이 앞으로 떨어져서 이 개수하고 곱해지고 그 다음에 요 차수가 한 차수 이렇게 낮아지게 하면 바로 요 녀석이 바로 이 x의 n승에 대한 도함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x의 세제곱을 미분하시오 라고 하면 이 3이 앞으로 떨어져서 3, 그 다음에 차수를 하나 낮춰주면 여기가 2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x의 5승 같은 경우도 5가 떨어지면 5가 되고 그 다음에 차수 하나 낮춰주니까 4승이 되겠죠. 그래서 x의 5승의 도함수는 5x의 4승과 같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상수함수인데요. 상수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상수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가로 직선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네, 0이 되겠죠. 자, 이것도 좀 이따가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수식을 이용해서 0이 나온다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은 첫 번째, 왜 x의 n승의 도함수는 n 곱하기 x의 n-1승이 되겠느냐, 이거에 대한 것을 수식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x는 t가 x를 향할 때 t 빼기 x분의 ft-fx 이와 같이 정의가 되죠. 함수, 도함수가. 그런데 아까 fx가 x의 n승이었으니까 x에다 t를 그대로 넣어서 t의 n승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은 x의 n승이 되겠죠. 그런데 요 위에 분자를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t 빼기 x
그 다음 t의 n-1승 차수 하나 떨어지고 n-2승 곱하기 x, 그 다음에 n-3승 곱하기 x의 제곱, 이와 같이 쭉 간 다음에 맨 마지막은 t의 n-1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항들이 모두 몇 개가 되냐면 이것이 총 n개가 됩니다. n개. 요 항이 총 몇 개? 네, n개.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약분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t를 무한히 x로 보내게 되면 얘는 x의 n-1승으로 수렴하게 되고, 여기다 t에다가 x를 또 넣어서 극한을 구해보면 x가 n-2개가 곱해져 있었는데 하나를 더 곱하게 되면 얘도 바로 x만 n-1개가 곱해진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것이 모두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x를 넣어주게 되면 x의 n-1승이 됩니다. 바로 이 x의 n-1승이라는 극한값들이 모두 몇 개? n개가 더해진다. 그러니까 n 곱하기 x의 n-1승, 이와 같이 도함수가 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상수함수의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게 바로 도함수의 정의죠. 근데 상수함수는 바로 이 x 값에 상관없이 항상 값이 c로 이렇게 일정하죠. 그래서 x의 변화량은 h, 그 다음에 y의 변화량은 c 빼기 c 해서 정확히 0이죠. 그래서 바로 상수함수의 도함수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자, 그리고 도함수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너무나 이제 간단한 성질이고, 이것을 뭐 증명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곱의 미분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함수 fx의 상수 c가 곱해져서 새롭게 정의된 함수의 도함수는 그냥 fx에 대한 도함수에다가 c배, 상수배만 해주면 그걸로 끝난다, 이런 얘기고요. 예를 들면은 3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바로 이 x의 제곱을 미분한 거에다가 3배만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x의 제곱이 2x니까 거기다 바로 3배하면 6x가 이 녀석의 도함수다. 결론적으로는 바로 이 차수 2를 앞에 개수에다 곱해서 차수 하나를 떨어뜨리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개의 함수 fx, gx가 합이나 차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새로운 함수에 대한 도함수는 각각의 도함수끼리 더하거나 빼서 이렇게 바로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fx하고 gx가 이렇게 서로 곱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두 개를 미분해서 곱하는 건 아니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앞에 거를 먼저 미분을 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 더하기,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를 미분해서 더해주면 바로 fx 곱하기 gx라는 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한번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그대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우선 fx 곱하기 gx라는 이 함수의 도함수는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갈 때 x의 변화량이 바로 h죠. h분의 지금 요 전체를 large fx라고 놓는다면 바로 요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요 부분이 large x 플러스 h가 되는 것이고, 요 부분은 large fx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h를 요 두 군데다 다 넣어서 이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large fx는 fx 곱하기 gx라고 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형태를 좀 살짝 바꿔줘야 되는데, 첫 번째 이 부분은 이제 fx 플러스 h로 일단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괄호 안에 gx 플러스 h가 남게 되고, 그 다음 그 옆에다가 gx를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그럼 이제 식이 달라지니까, 식이 이제 달라지게 해서는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fx 플러스 h 곱하기 gx를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전개를 해서 더해보면 실제로는 이 위에 있는 식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fx gx를 이제 그대로 갖다 붙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지금 이 두 번째 부분, 이쪽 부분을 보게 되면 gx로 또 한번 묶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gx로 묶어주면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분모를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쓰게 되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h분의 바로 요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가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바로 g'x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f'x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쓰게 되면 f'x 곱하기 gx,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 이제 g'x고 h는 어차피 0으로 가니까 fx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fx 곱하기 g'x, 이렇게 도함수가 정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곱의 미분법은 함수가 꼭 두 개만 곱해져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함수가 여러 개가 곱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동일한 원리에 따라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함수가 4개가 곱해져 있는데요. a, b, c, d 다항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 4개가 곱해져 있을 때는 이 a, b, c, d를 4개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쓰고, 첫 번째 녀석을 먼저 미분하고 나머지는 다 살린다. 두 번째에서는 두 번째를 미분하고 나머지는 다 살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만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 번째를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해서 이걸 쭉 쓰면 이게 바로 도함수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따 문제에서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네 번째, 어떤 함수의 거듭 제곱으로 정의된 이러한 새로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곱의 미분법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fx의 세제곱에 대한 도함수는 곱의 미분법을 생각해 보면, 지금 fx가 연달아 3개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fx 3개가 곱해져 있는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쓰는 거죠. 물론 다 더하기로 연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에서는 맨 앞에 거를 미분하고, 두 번째에서는 두 번째 것만 미분하고, 세 번째에서는 세 번째 것만 미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모두 fx 제곱에 f'x죠. 그것이 몇 개 더해지는 거예요? 네, 3개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3 fx의 제곱 곱하기 f'x, 이것이 바로 도함수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좀 이제 일반화 시키면 fx가 총 몇 개? 네, n개가 곱해져 있다면 이 fx가 n개가 곱해져 있는 것을 총 몇 개 쓴다? 네, n개를 쓰는 거죠. 1개, 2개, 3개 쭉쭉쭉 n개를 씁니다. 네, 첫 번째 녀석을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곱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도 두 번째 f를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 다음에 맨 마지막도 n개의 f 중에 하나만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것들이 전부 다 동일한 식을 이루게 됩니다. 첫 번째 식을 보면은 f'x의 fx의 n-1승이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도 마찬가지. 근데 이것이 총 몇 개예요? 네, n개죠. 동일한 것들이 n개가 더해진다. 이러한 것들이 총 몇 개? 네, n개가 더해지니까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의 6승을 우리가 배운 대로 미분을 하게 되면 6 앞으로 떨어져서 6x의 5승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만, 이 녀석을 x의 제곱에 이렇게 세제곱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우선 x의 제곱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요 녀석을 미분한다라고 하면 3이 앞으로 떨어져서 그 다음 x의 제곱에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요 안에 있는 녀석이 또 하나의 함수인 것이잖아요. x의 제곱이라는 2차 함수, 요 녀석을 추가로 미분해서 뒤에다가 곱해주면 그걸로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을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3 곱하기 2 하면 6이 되죠. x의 4승에다 x를 하나 더 곱하니까 여기 5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미분을 하든 이렇게 미분하든 결과는 같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맞는 그 미분법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연습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3차 함수죠. 그래서 이 3차 함수의 도함수를 y'이라고 하고, 이 y'은 이 녀석을 미분을 해주면 되는 거고, 3하고 4를 곱하니까 12 x의 제곱,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고 차수 하나 떨어뜨리면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1차 항을 미분하게 되면 여기 1하고 3이 곱해져서 일단 3이 되고, 그 다음에 x의 0승이 되잖아요. x의 0승은 어차피 1이기 때문에 그냥 3 곱하기 1과 같다. 그러니까 결국 1차 항을 미분하면 그냥 x만 떼면 됩니다. 그냥 개수만 쓰면 되는 것이죠. s 플러스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을 미분하면 그냥 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함수가 얻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게 전개를 해서 하나씩 미분을 해도 되지만 1차 함수하고 3차 함수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fx 곱하기 gx 형태의 모양이니까 이것은 이제 곱의 미분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곱의 미분법은 이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살리고 더하기 앞에 거 살리고 뒤에 거 미분한 것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거를 먼저 미분하게 되면 x를 미분하면 1이 되고 3을 미분하면 0이죠. 그러니까 1 곱하기 1은 생략. 그 다음 얘는 그대로 써야 되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얘는 그대로 얘를 이제 미분한 걸 쓰면 되겠네요. x 플러스 3에다가 뒤에 있는 녀석을 미분하게 되면 바로 3x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이와 같이 되겠죠. 전개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좀 전에 배웠던 내용이죠. y 프라임은 우선 이 부분을 그냥 x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x의 세제곱이라고 생각한다면 3 앞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차수 하나 떨어져서 2차로 떨어지죠. 근데 여기 이제 x가 아니라 x에 관한 2차 함수란 말이죠. 그러면 요 녀석에 대한 도함수를 추가로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놈의 도함수는 2x-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 전개하는 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요. fx가 3차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그 수식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제 동점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제 극한으로 표시된 어떤 식이 나오게 되면 항상 이제 미분계수를 염두에 두고 이 동점이 다가가는 정점이 여기에 쓰여져 있느냐 쓰여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식을 변형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선 여기 보면은 f2 플러스 3h도 동점이고 그 다음에 f2-h도 동점의 y값이죠. 그래서 이 정점이 지금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점을 끼워 넣어야 되죠. 근데 2 플러스 3h라는 x가 점점 0으로 다가가면 이 x는 2를 향해 가죠. 그래서 이제 정점 2에서의 함수값 f2를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f2를 넣고 그 다음에 더하기 f2를 하게 되면 이 식의 값이 달라지지는 않겠죠. 형태는 조금 바뀌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 있는 f2 플러스 3h 마이너스 f2에 대한 이 델타 y에 대응하는 델타 x의 값은 h가 아니라 2 플러스 3h에서 2를 뺀 3h가 쓰여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변형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네요. 자, 리미트 기호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f 2 플러스 3h 마이너스 f2. 자, 이것을 델타 y로 했을 때 델타 x는 바로 3h가 되죠.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하면 델타 x분의 델타 y, h가 0으로의 극한이 이제 f'2가 되고 거기에 3배가 되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요놈에서 요놈을 빼면 x의 변화량은 뭐가 됩니까? 2 빼기 마이너스 h니까 h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f'2로 바로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요게 결국은 앞에 녀석이 3f'2가 되는 것이고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은 f'2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네, 4f'2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 얘기 이번 얘기죠. 도함수를 구해서 x에 2를 넣어주면 2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도함수는 이무의 x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는 식이에요. 자,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 봅니다. f'x가 자, 어떤 x든지 간에 그 x에서의 미분 계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3x의 제곱 그 다음이 마이너스 8x가 됩니다. 자, 상수는 미분하면 0이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f'이잖아요. 그러면 2일 때 x가 2일 때의 미분 계수는 여기다 2만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2를 넣어서 계산하면 얼마가 되나요? 이게 4, 3, 12가 되고 그 다음에 2, 8에 16 바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다가 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이제 원래는 이 fx가 모든 x에서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거든요. 다항 함수는 모든 x에서 미분이 가능한데 미분이 가능할 때는
굳이 이렇게 정점을 넣지 않고서 바로 이 동점 간의 x의 변화량을 그대로 밑에다 대응을 시켜 놓고 이 식을 변형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좀 설명을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도 된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언제나 미분이 가능한 함수일 때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 함수가 어떤 곳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x에서 이 x를 뺀 것이 델타 x인 양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fx가 미분 가능할 때라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전제 하에서만 다음과 같이 풀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2 플러스 3h에서 2 마이너스 h를 빼면 어떻게 되나요? 네, x의 변화량이 4h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4를 하나 써주고 곱하기 4를 이렇게 써주면 이 녀석을 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f'2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만. 그래서 바로 4f'2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x가 두 함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고 바로 이러한 값에 이런 식의 극한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뭐 n이 변수네요. n이 이제 무한대로 가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n분의 2가 뭐가 되나요? 바로 x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래서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거 n분의 2가 x의 변화량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식을 이렇게 좀 변형을 해 줘야겠죠. x의 변화량을 밑에다 좀 써 줘야 됩니다. 바로 이 델타 y에 대응하는 x의 변화량을 좀 써 주자는 얘기죠. 자, 바로 n분의 1을 밑에다 이렇게 써 줍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위에다가 다시 n분의 2를 이렇게 써 주면 약분이 되면 똑같은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요 부분이 이 n분의 2가 점점 0으로 다가가면서 바로 요 녀석이 1에서의 미분 계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 n하고 n은 딱딱 떨어져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을 정리를 했더니 바로 이 f'1과 같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2배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도함수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f'x 이무의 x에 대해서 그 미분계수는 자, 앞에 거를 미분하면 2x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 뒤에 거는 그냥 써줘야겠죠. 2x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 앞에 거는 그대로 쓰고 x의 제곱 플러스 2x는 그대로 쓰고 뒤에 거를 미분하면 2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f'1을 구해보도록 하죠. 자, x에다 1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1을 넣어서 계산하면 여기가 4가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1 넣어서 계산하면 여기가 3이 되고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래서 1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네, 20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fx가 2차 함수라고 나와 있고 f3의 값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가 2로 계속 다가갈 때 다음과 같은 식의 극한값이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f-1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결국은 f-1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미정계수 a하고 b를 결정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일단 두 번째 식을 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x가 2로 다가간다 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뭐 대충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바로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즉 평균 변화율의 극한의 형태로 바꿔주면 이 식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자, 그럼 볼까요?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갈 때 지금 여기 이제 델타 y에 대응하는 델타 x는 x-2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fx-f2 밑에 이 분모를 인수분해한 후에 x-2만 남기고 자, 여기 이제 필요 없는 x 플러스 2분의 1은 저리 치워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뭐가 돼요? 네, f'2가 되죠. 근데 이 부분은 지 혼자 알아서 4분의 1로 수렴해 가죠.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4분의 1의 f'2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이 얼마라고요? 네, 여기 2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가 되나요? f'2가 바로 8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도함수를 일단 구해보도록 하죠. f'x라고 하는 것은 2x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근데 2를 넣어서 계산했더니 8이 나왔다는 거죠. 해볼까요? f'2가 그대로 넣어서 계산하면 4 더하기 a인데 이것이 8이 되었다는 소리니까 a는 얼마인가요? 네, 바로 4가 되겠죠. 자, a의 값은 우선 4가 된다. 근데 f3이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 또 그냥 바로 해볼까요? f3, 3을 이제 넣어볼까요? 여기다 이제 9가 되겠죠. 9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4, 3, 12가 되겠죠. 거기다가 b를 더했더니 그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었다. 그럼 b는 얼마가 되겠어요? 네, 이 부분이 21이니까 마이너스 22가 되겠네요. 맞죠? 마이너스 22가 된다. 자, 그러면 뭐 f-1은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만 넣어서 계산하면 끝나는 것이죠. 마이너스 1 넣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5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인데요. 지금 이것을 이제 단순하게 이것을 인수분해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머리가 아프고, 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x가 어디로 다가간대요? 네, 마이너스 1로 다가간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정점, 어딘가의 정점에 x가 마이너스 1이고 걔로부터 적당히 떨어진 곳에 x를 x라고 했을 때 이 x를 계속 마이너스 1로 보낸다. 그럼 이 정점이, 이 동점이 이 정점을 향해서 가니까 바로 여기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여기 이제 x의 변화량이 요거에서 요거 뺀 거니까 x 플러스 1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이러한 델타 y에 해당하는 이러한 식이 또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 어떤 것이 fx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전체를 fx로 놓는다든지 아니면 상수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을 fx로 놓으면 이것이 희한하게도 간단하게 풀리게 됩니다. 자, 우선 이 전체를 그냥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fx라고 해보자. 그런 다음에 f-1도 한번 구해보자. 자, 이 녀석을 우리가 fx로 둔다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땅땅땅 넣어주게 되면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고 얘하고 얘도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된다? 네, 0이 된다.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음과 같이 변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다가갈 때 x의 변화량은 x 플러스 1로 놓을 수 있고 이 부분이 fx, 근데 빼기 0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요. 그죠? 근데 0은 f-1과 같으니까 여기를 f-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뭐예요? 바로 f'-1을 구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 fx를 바로 미분을 합니다. 자, 이걸 미분하면 9x에 8승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나요? 8x에 7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가 7x에 6승이 되고, 그 다음에가 6x에 5승 되고, 그 다음 5x에 4승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f'-1은 여기다 넣어주면 이제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 8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7이 되고, 빼기 6이 되고, 플러스 5가 됩니다. 이거 빼면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5 해서 답은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 이 전체를 이제 fx라고 놨는데 상수항을 제외한 이 부분만을 fx로 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f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그럼 1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계산한 값이 됩니다. 자, f-1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라지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라지고, 여기 마이너스 1이 하나 남게 되죠.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렇게 처리할 수 있죠. 바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fx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 대신에 f-1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똑같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 극한은 바로 f'-1
마이너스 1을 의미하고, 이때 이 f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근데 이걸 도함수를 구한다고 해도 도함수는 어차피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계산하면 동일한 값 7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금 x의 n승 더하기 2x 빼기 3 나누기 x 마이너스 1. 자, 이 녀석의 뭐 극한이 11이라고 나와 있네요. 뭐 n을 구하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밑에 x의 변화량,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y의 변화량, 즉 fx 마이너스 f1 이렇게 봐줘야 되는 것이죠. 여기 x가 있으면 x에 대응하는 함수값 fx, 그 다음에 1에 대응하는 함수값 f1에 대해서 이 위에 있는 분자를 fx-f1 형태로 바꿔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fx를 xn승 더하기 2x까지를 fx라고 놔도 되고, 뭐 마이너스 3까지를 fx로 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하나만 해볼게요. 자, fx를 xn승에 플러스 2x로 그냥 놓죠. 그러면 f1은 일단 1을 넣어서 계산하면 되니까 이 뭐 n의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수식을 밑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주면 x가 1을 향할 때 x의 변화량 x-1 분의 y의 변화량 요만큼이 fx죠. 그래서 fx, 그 다음에 f1이 3이죠. 요게 f1 마이너스 f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뭐가 되나요? 네, f 프라임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fx를 이제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하면 f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은 n 곱하기 x의 n 마이너스 1승 더하기 2가 되겠죠. 근데 f 프라임 1이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1.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으면 f 프라임 1, 2라고 하는 것을 이 도함수의 x에 1을 넣어서 계산하면 바로 n 더하기 2가 되겠죠. 네, 이것이 바로 얼마다? 네, 11이다. 자, 따라서 n의 값은 9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2를 향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x의 변화량을 일단 x 빼기 2로 생각하고, x에 대응하는 함수 fx, 그 다음에 2에 대응하는 함수값 f2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fx는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를 fx로 놔도 되고, 상수항 하나를 제외한 요 1차 항까지만을 fx로 놔도 된다. 자, 그러면 이 1차 항까지만을 fx로 일단 놓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2는 여기다 이제 2를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2의 a승 마이너스 8, 3, 24가 되나요? 여기가 24가 되죠. 2를 넣어서 계산하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근데 이 값이 바로 얼마여야 되느냐? 네, 4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x가 2를 향할 때 바로 분모가 0을 향해 가죠. 그럼 분자도 0을 향해 가야만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넣어서 계산한 값이 바로 여기 4하고 같아져야 0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4여야 된다. 그래서 2의 a 승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이 부분이 얼마예요? 네, 28인가요? 자, 넘기면 얼마가 됩니까? 네, 32가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얼마다? 네, 바로 여기 5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fx가 정해지겠네요. fx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써봅시다. x의 5승 마이너스 3, x의 3승 마이너스 2x 이와 같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수식의 이제 의미만 우리가 알게 되면 되겠죠. 이 수식의 의미면 해석하면 되겠죠. 자, 리미트 x가 2를 향할 때 바로 x-2분의 요 부분이 fx고 빼기 f2는 바로 얼마예요? 네, 4죠. 그래서 저 4를 f2로 바꿔 쓴다. 그러면 이 수식의 의미는 바로 f'2, 2에서의 미분계수를 뜻한다. 자, 그러면 이제 f'x 도함수를 구한다. f'x는 주어진 함수가 이와 같은 5차 함수니까 미분하면 5x의 4승이 되고, 그 다음에 3, 3은 9, x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이제 미분계수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봅시다. 2를 넣어서 계산하면 여기는 8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가 4, 9, 36, 그 다음에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계산은 귀찮으니까 생략.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는 함수가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죠. 0 이상일 때는 2차 함수로 정의되어 있고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3차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fx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할 때 a하고 b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분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요? 네, 일단 연속이어야 되죠. 연속 조건이 뭐였죠? 네,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일치해야 연속이다. 자, 그러면 일단 연속 조건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가 0일 때 함수값은 여기다 00 넣어주면 되니까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다가갈 때 극한값은 뭐가 돼요? 네, b가 되죠. 그래서 두 개는 같아야 된다. a나 b나 같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이제 존재하기 위해서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도함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도함수를 이제 구하게 되면 우선 이쪽에서 이제 도함수를 구하게 되면 뭐가 돼요? 네, 2x-1 이렇게 되겠죠. 물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도함수가 3x의 제곱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죠. 0에서. 그래서 바로 이쪽으로 우리가 계산을 이 도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나 이 도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나 같아져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0을 넣어주면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우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 이것이 a가 됩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로 이제 확정이 되었으니까 b도 역시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문제. 이 3차 식을 이러한 2차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대요. 이때 a하고 b는 무엇인가? 자, 한번 써볼까요? 식을 작성해 봅시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를 나눕니다. x 더하기 b의 제곱으로 나눕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나누어 떨어졌다고요. 자,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px 하나 이렇게 적어줄까요?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가 없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게 바로 뭐예요? 항등식이죠. 그래서 이제 요 식이나 요 식이나 이제 동일한 식인데 형태만 살짝 바뀌었다. 자, 그렇다면은 이쪽의 식을 미분해서 얻은 도함수나 이쪽 식을 미분해서 얻은 도함수는 어떻게 써요? 네, 역시 똑같죠. 그래서 하나의 항등식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일단 미분을 해 봅시다. 좌변을 미분을 하게 되면 바로 3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미분하게 되면 곱의 미분법을 좀 써봐야겠죠. 그래서 앞에 거를 먼저 미분을 하게 되면 2에 x 플러스 b, 그 다음에 차수는 한 1차로 이제 떨어지고, 그 다음에 x 플러스를 미분해 봤자 어차피 1이니까 생략, 거기에다가 px를 곱하고, 자, 이번에는 앞에 있는 이 식을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거를 미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x 플러스 b의 제곱 곱하기 p 프라임 x 이와 같이 됩니다. 근데 요 녀석이나 요 녀석이 서로 어떻다는 거예요? 네, 같다, 동일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이제 항등식이니까 좌우변의 x에다가 마이너스 b를 대입해주면 이 부분은 px가 뭔지 몰라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b를 이제 넣어서 정리하면 좌변은 3b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변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b의 제곱이 결국은 얼마입니까? 네, 1이 되겠죠. 네, b는 이제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b가 1이란 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b에다가 바로 2를 넣어서 a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에다가 2를 딱 넣어줍니다. 이제 원래 이 항등식의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이쪽이 0이니까 이쪽도 뭐가 돼야 돼요? 네, 0이 되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고 이거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미분을 이용하면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매우 쉬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똑같은 문제인데요. 비슷한 문제인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x의 6승 더하기 a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것을 x-1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누면 몫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나머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x-6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미정계수 A하고 B를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항등식이니까 좌우변에 X에 얼마를 대입한다? 네, 일단 2를 대입한다. 자, 2를 대입해서 쓰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겠죠. 좌변이. 자, 우변은 여기다 1 넣어주면 사라지고 1 넣어서 계산하면 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A 더하기 B가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A와 B에 관한 식이 하나 더 있어야겠죠. 그래서 또 다른 항등식을 만들어냅니다. 자, 좌우변의 식은 완전히 동일한 식이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도함수나 이 녀석의 도함수는 같을 것이다. 자, 그래서 좌변을 먼저 미분을 하게 되면 6x의 5승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a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우변을 미분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곱의 미분법, 요놈하고 요놈이 곱해져 있으니까 곱의 미분법 적용하면 2x-1에 그 다음에 qx가 되고 다시 얘 살리고 얘를 미분하니까 x-1의 제곱 그 다음에 q 프라임 x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 요놈을 이제 미분하면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이 여전히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다가 다시 1을 대입해 준다. 1을 대입해 주게 되면 이 부분이 6 더하기 2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 죽고 얘도 죽고 여기 10이 됩니다. 자, 근데 이 값은 당연히 같게 되겠죠. 그래서 a는 얼마다? 네, 2다. 자, 그러면 a가 2니까 b는 얼마일까요? 네, 1이 되겠죠.